모든 걱정은 아침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았는지, 실수는 없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요. 이런저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며 자꾸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매일 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미워하고 추궁하는 일이 꼭 필요한 일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반성은 자신을 싫어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왜 또 이런 실수를 했을까? 하나의 잘못을 붙잡고 끝없이 자신을 질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런 밤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지도 다음 실수를 막아주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에 실수는 누구에게나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루의 끝, 지친 밤에 자신을 괴롭혀야 할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이 낫습니다. 마음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지금은 쉬어야 한다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의 생각들은 마치 꿈처럼 왜곡되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별일 아닌 걱정조차 그림자처럼 커져 우리를 덮칩니다. 하지만 아침은 다릅니다. 햇살이 비추는 시간, 마음은 다시 맑아지고 밤새 우리를 괴롭히던 생각들도 한결 가볍게 느껴집니다. 스페인 속담에 밤은 검고 낮은 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침의 생각이 건강하고 선명하다는 뜻이지요. 진짜 성찰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밤이 아니라 아침에 해야 합니다. 아침은 하루의 젊음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실수도 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아침입니다. 자신을 미워했던 마음조차도 햇살 아래에서는 위로로 바뀝니다. 혹시 오늘도 마음이 복잡했다면 걱정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푹 쉬고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는 분명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람답게 만드는 단 하나의 힘, 생각하는 능력.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은근히 동물이나 식물을 내려다보는 표현을 쓰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쓸모없는 사람을 잡초 같다고 말하거나 못된 사람에게는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하곤 하지요. 그런 말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더 뛰어나고 특별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도덕성, 이성, 능력 같은 것들이 갖춰져야 진짜 사람답다고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사람일 수 있을까요? 먹고 자고 자식을 낳는 건 동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햇빛을 받고 살아가는 건 식물도 마찬가지지요. 그렇다면 사람과 그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생각하는 능력, 바로 사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하고 상상하며 무언가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방향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이 복잡하고도 섬세한 깊이 생각하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인간만이 가진 특별한 힘입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 많은 것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도 있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로봇도 있죠.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계산입니다. 학습된 정보를 바탕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 스스로 삶을 묻고 본질을 고민하는 사유는 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효율적이지만 고민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인간은 비효율적일지라도 의미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보가 넘치고 변화의 속도는 너무도 빠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필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왜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내 삶은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그 답을 찾기 위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색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기계가 아무리 똑똑해져도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은 여전히 존엄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의 깊이만큼 우리는 더 좋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고 싶은 마음, 그때 비로소 나가 됩니다. 우리는 청소년 시절 대부분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청소년과 학생은 분명히 다릅니다. 청소년은 단지 인생의 한 시기를 말하는 것이고 학생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 즉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은 스스로 배우고 싶어서 배우지 않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정해진 길을 따라가며 공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 배움에 의지가 없다면 그 안에는 진짜 나도 없습니다. 그저 외부 기준에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좋은 경험은 건강한 시선을 만들어주고 억지로 강요받은 경험은 삶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어릴 때 학원이 괴로웠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배우는 일을 부담스러워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시절의 공부는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어릴 적에는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선택권에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의 나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른이 된 지금 우리는 배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배우는 시기입니다. 내가 더 나아지고 싶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시니어의 배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고 악기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 그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엔 억지가 아닌 의지가 깃들어 있습니다. 물론 의지뿐인 삶은 조금 거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만 있고 방향이 없다면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고 싶은 마음을 품고 그 배움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 나이에 뭘 또 배워라는 말보다는 이 나이에도 배우고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과거의 나를 넘어섭니다. 조금 더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갑니다. 배움은 결코 나이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의지를 품고 배우는 그 마음 하나가 우리 안의 자아를 밝히는 진짜 불빛이 되어줍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죽음이 두렵다는 당신에게 옛날 한 황제는 늙지 않고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약을 찾아 온 대륙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는 매일 수은을 마시고 몸에 바르기까지 했습니다. 젊음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리석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젊음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계속됩니다.
허황된 약을 사 먹고 죽음을 피하려는 사람들 여전히 많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생명체에게 내재된 본능입니다. 만약 삶을 가치로만 평가했다면 그런 공포는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다른 동물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걸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살아가는 것만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그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죽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죽음을 인식한 인간은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삶의 허무함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스며듭니다. 만약 삶의 끝이 없다면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 왜 이런 모습인지 묻지 않겠죠. 그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 세포가 바뀌어도 여전히 같은 나로 존재합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내 안의 본질적인 성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계를 나의 표상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질 때 세상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표상이 사라지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존재의 중심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지적인 생활이 삶의 질을 올려줍니다. 골프나 악기 연주, 음악 감상처럼 남들이 자주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적인 활동을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갖고 몰입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열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면 금방 지루해집니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들만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자아도 없이 기계처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열정만 따라 움직이다 보면 그 삶은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에 빠지거나 빚과 질병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의 삶과 더불어 지적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삶은 덜 고통스럽고 오히려 활기차고 의미 있게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의지에 봉사하는 수준의 지성만으로는 지적인 삶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넘치는 지성이 필요합니다. 지성이 여유 있게 남아돌아야만 순수한 지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성이 충분할 때 우리는 무언가를 수집하거나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문학과 철학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지적인 활동을 찾아 삶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습니다. A와 B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만 바라봅니다. 반면 B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공연을 보러 다닙니다. 같은 공연이라도 배우가 다르면 느낌이 달라진다며 똑같은 공연도 몇 번씩 관람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정답은 B입니다. A처럼 사는 사람들은 퇴근 후보다 훨씬 긴 시간이 생기면 오히려 더 방황합니다.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만 보는 그 시간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그저 무의미하고 지루할 뿐입니다.
반대로 비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질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지적인 활동이 삶을 풍요롭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면 그 끝은 커다란 권태로 이어집니다. 지적인 생활은 이처럼 삶을 갉아먹는 권태를 막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오는 치명적인 결과, 즉 나쁜 무리와 어울리는 일, 불필요한 낭비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벽이 되어줍니다. 지적인 활동은 단지 취미가 아니라 삶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공포와 함께해 왔습니다. 전염병이 돌 때마다 사람들은 죽음의 신을 떠올리며 문을 꼭 걸어 잠갔습니다. 자연재해가 닥쳤을 땐 하늘 위 신의 진노가 멈추길 바랐고, 금융위기가 닥쳤을 땐 또다시 닥칠 불안을 걱정하며 소비도 투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하고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나 낯선 열매를 앞에 두었을 때 경계심 없이 행동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걱정하고 의심했던 덕분입니다. 그 본능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 본능을 너무 자주 씁니다. 필요 이상으로 걱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앞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미래의 위험을 상상하며 지금 눈앞의 일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수많은 걱정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은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길을 걷다가도 자동차가 인도로 돌진하지 않을까 겁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전해야 할 집에 앉아 있으면서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소행성이 지구를 덮쳐 빙하기가 오지 않을까 상상합니다. 나라가 망해 돈이 종이장이 될까 걱정합니다. 터무니없는 상상마저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주 잠시 동안은 그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의 반대편에 있는 욕망과 욕구입니다. 그것들이 더 많은 걱정을 끝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지금에 충실하지 못한 채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능력도 있고 지식도 충분하지만 마음이 불안하니 그 능력의 반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낮은 성과는 다시 불안과 걱정이 되어 그 사람에게 되돌아옵니다. 그야말로 걱정의 악순환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 인생의 평온함을 지키려면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않는 것. 둘째,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에 익숙해지는 것.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까지 걱정하기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생각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생을 편안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놓인 것에 익숙해지세요. 멀고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 바로 이 순간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남은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상상력은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특히 좋은 쪽으로만 과도하게 발휘될 때가 그렇습니다. 오늘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종목의 투자에 큰 수익이 난다면, 기약도 없는 호재를 미리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그 상황에서 누릴 것들까지 마음속에 그려둡니다. 그들은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공중 누각을 쌓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기대했다가 또 실망합니다. 그 헛된 기대는 우리 마음을 조금씩 깎아먹습니다. 기대를 쌓아 올리자마자 곧바로 한숨을 내쉬며 그 탑을 무너뜨리는 일, 그때마다 우리는 너무도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 섣불리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닥칠지도 모를 재난을 미리 떠올리며 혼자서 마음을 괴롭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럴 바엔 차라리 이 모든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편이 낫습니다. 혹은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다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편이 훨씬 건강합니다. 마음은 쓰다 보면 닳고 기대는 들뜨다 보면 무너집니다. 그러니 아직 오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세요. 나를 중심에 두고 마음을 지키는 법을 익히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을 조금 더 단단하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좋은 쪽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그 기대는 종종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다니는 회사의 실적이 대체로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옆 부서만 잘 되니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겁니다. 또는 축구 경기에서 3대 0으로 크게 뒤지고 있지만 볼점유율이 높으니 역전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희망은 자세히 보면 애처로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포장은 때때로 현실을 더 아프게 만듭니다. 그 희망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엔 환멸이 찾아옵니다. 차가운 현실과 부딪히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좌절감은 더욱 깊게 번져갑니다. 환멸을 뒤집어 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조차 잃게 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나쁜 가능성을 생각의 대상으로 삼아라.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마음에 준비해 두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견디는 지혜입니다. 희망은 때로 삶을 밝히지만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좋은 상상에 기대기보다 냉철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마음을 단단히 다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방법입니다. 걱정은 줄이고 생각은 기피하고 오늘을 살아내는 힘.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이 오기 전까지도, 밤이 깊어질 때까지도 생각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제 한 말이 실수는 아니었을까? 그때 내 표정이 불쾌했을까? 앞으로 나에게 닥칠 불행은 없을까? 이런저런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모든 걱정은 아침에 해도 늦지 않다. 깊은 밤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마치 꿈처럼 흐릿하고 왜곡되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피곤한 몸과 뒤엉킨 감정 속에서 우리는 객관성을 잃고 스스로를 괴롭히는데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필요한 건 조금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맑은 머리로 다시 생각하는 여유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그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생각하는 능력, 바로 사유는 인간만이 가진 고귀한 힘이라는 것. 기계는 계산할 수 있어도 스스로를 묻고 의미를 찾고 인생을 고민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을 지나 의미를 찾고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바라보는 일. 그것은 단지 지능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즉 의지를 담은 배움입니다. 어릴 적 억지로 공부하던 기억에 배움이 괴롭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우리.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늦게라도 글을 배우고 악기를 잡아보고 철학책을 읽으며 마음을 살피는 그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부터 더 단단한 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여정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인 생활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무료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사유의 시간 하나가 우리를 권태로부터 지켜주는 마음의 방패가 되어줍니다. 침대에 누워 무료하게 휴대폰을 넘기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 속에서 삶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또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걱정은 어디서든 쉽게 피어나지만 그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입니다. 소행성이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나라가 망해 돈이 종이장이 될까 겁내는 마음. 그런 상상은 지나치게 커지면 삶을 잠식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우리 마음을 갉아먹는 건 걱정뿐만이 아닙니다. 기대 역시 조심해야 할 대상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투자로 큰 돈을 벌게 된다면 그런 기대는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지고 그 실망은 자꾸만 우리 자신을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걱정을 줄이고 기대를 내려놓고 그 대신 사유를 품고 내 삶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걱정은 미래를 바꾸지 못하지만 생각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아가며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더 단단하게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는 진짜 힘입니다.